네, 안녕하세요. 서울온안과 장인범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눈알람이라는 채널에서 제가 이제 그 안과에 대한 정보를 좀 쉽게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비욘디에서 안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망막 주사제의 보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많은 분들께서 망막 질환으로 주사를 맞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보험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여기서 보험이라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보험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옆에 사람은 훨씬 싸게 맞았다는데 뭐 같은 주사를 맞는데 훨씬 저렴했다는데라는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게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주사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통증, 그리고 그걸 심지어 눈에다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하시고요. 실제 진료실에서도 이제 진료를 보다가 처음으로 "주사 치료하셔야겠다." 말씀 꺼내면 일단 놀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눈에 주사한다는 게 뭐 실제로 보면 눈이 이렇게 안구가 있을 때에 이 앞쪽에 우리 수정체가 있고, 이제 카메라의 필름 이제 렌즈 역할을 하는 곳이고, 눈 안쪽에 이만한 이제 눈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눈 안쪽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주사 약제를 주입하는 게 뭐 안구 주사, 망막 주사, 뭐 눈 주사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뭐 쓰고 계시고, 그리고 주사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러면 아프지 않냐, 이제 통증을 제일 걱정하시거든요. 그다음이 뭐 비용적인 거나 치료 과정을 걱정하시게 되고, 근데 실제로 눈에 주사하는 게 얼마나 안 아픈지, 또 통증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왼쪽 사진은 라식 수술을 받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1997 년에서 98 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그 라섹을 굉장히 많이 받아 왔거든요. 그리고 뭐 수능 끝나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에 성형외과 수술하고 라식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수술을 받을 때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라식 했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정도로 통증에 대해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라식 수술할 때도 우리가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 마취는 안약으로 마취를 하게 됩니다. 뭐 알카인, 파라카인 이렇게 그 상품명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많은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르신들께서는 백내장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오른쪽에 백내장 수술하는 과정인데요. 라식은 이렇게 겉에서 수술한다고 뭐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백내장은 눈 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체를 제거하는데, 이런 수술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안약 마취로만도 거의 통증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술까지 안약으로만도 통증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구에 주사를 맞는다, 눈에 주사를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눈에 주사를 맞는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구 안으로 주사기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 주사가 엄청 비싸지 않을까, 얼마나 하냐, 이런 걱정도 사실 하게 됩니다. 좀 예가 다를 수 있지만 항암 치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항암제도 보험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중증암 등록을 하게 되시면 본인께서 5%에서 10% 정도만 부담을 하고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안구 주사도 주사제 자체의 실제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맞으시는 경우와 또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보험 중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산정특례의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럼 눈에 주사를 맞을 때에 어떤 질환들이 있기에 주사를 맞게 되고, 또 보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망막에 보통 망막 질환으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럴 때 보통 크게 세 가지의 질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을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황반 변성, 두 번째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당뇨망막병증, 그중에서도 특히 당뇨 황반 부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망막 정맥 폐쇄가 있습니다. 그 망막 혈관 폐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혈관 중에 동맥과 정맥이 있을 거고, 동맥이 폐쇄되는 경우는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오는 기본적인 안으로 들어오는 뭐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이 들어와야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줄 텐데, 그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아주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눈에서 빠져나가는 정맥의 길이 막히는 경우에만 주사 치료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황반변성은 대부분 우리가 뭐 루테인을 먹어라, 뭐 나이 들으니까 황반변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보험 기준에도 연령 관련 황반변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황반변성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 눈의 구조가 약해지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수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황반면성이 바로 이 나이 관련 황반면성이 될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근시가 많아지고 또 고도근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시로 인해서 생기는 황반의 변화, 그 근시성 황반면성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관련 황반면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전하게 되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짐에 따라서 황반변성의 이제 뭐 그 인구 10,000명당 유병률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13년부터 해서 2040년까지 앞으로 쭉 늘어날 예정이고, 황반변성 유병률 자체도 40대는 굉장히 적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황반변성의 유병률 아주 계속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에서 이 황반부 변형 황반 변성에 대해서 주사제가 차지하는 그 어떤 건강보험의 그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황반변성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황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신경, 뭐 신경이 중심에 있지 않겠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눈의 중심부에 위치한 것은 황반입니다. 그래서 눈을 구조를 말씀드리면, 눈을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이 앞쪽이 이제 검은 동자, 우리 흔히 말하는 동공이 있죠. 그래서 이쪽 동공이 있고 그 뒤쪽에 허옇게 이렇게 있는 게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뭐 뿌옇게 변하는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흐리게 보이게 되면 이제 백내장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눈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안쪽은 아까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여기 이 공간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게 되고, 그 안쪽에 아주 얇은 벽지 같은 막이 있습니다. 고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을 우리가 망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망막은 우리가 뭘 봤을 때 어떤 빛을 느끼게 되고 사물을 보고 그런 조직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으로 모아져 갖고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머리 쪽으로 그런 우리 시각 어떤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망막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게 바로 황반이고, 여기에 모든 그런 어떤 초점이 맺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반부를 찍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찍게 되면 눈이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기 있는 부분이 황반이고 그 옆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시신경입니다. 그 실제 중심부에는 황반이 위치하고 있다. 약간 색깔이 조금 갈색을 띠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가 뭐 루테인을 먹고 뭐 지아잔틴을 먹고 할 때 이제 그런 황반부는 그런 색소,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모여서 황반 색소 밀도를 높게 형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블루라이트라든지 자외선으로부터 이 황반을 보호해줘서 황반 변성에 생기는 그런 확률을 낮춰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황반부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고, 고기를 다시 CT로 많이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 OCT라는 건데 한국말로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OCT, 그래서 CT가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흔히 몸을 찍는 어떤 방사선 그런 장치로 눈을 찍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과는 조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임산부 분들도 촬영 검사를 하시더라도 크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황반부를 OCT를 찍어봤을 때 이렇게 빨간 선이 보이고 허옇게 두꺼운 선이 있는 이 빨간 선 밖은 밖이 되겠습니다. 그 밖이 망막 밖에 있는 맥락막이 되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게 황반의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 그 선으로부터 위에 층층이 올라가면서 뭐 약간 검은색, 회색, 다시 검은색, 회색 이렇게 층층이 있는 게 망막의 10개 층의 신경층입니다.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오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이렇게 검은색 약간 있는 게 맥락막이라고 했는데, 이 맥락막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많은 혈류가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혈류를 통해서 눈 안쪽에 영양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반변성, 아까 이제 황반변성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근시로 인한 황반변성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말씀드리기로 했고, 그 안에는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증상을 잘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주 심해져서 뭐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있지만 초기에는 잘 느껴지지 않고요.
예, 건성 항반변성은 요 망막 요 바깥층에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노폐물들이 쌓인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루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드루젠은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아주 쉽게 많이 발견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 소견에서 뭐 오늘 오른쪽 또는 왼쪽 눈에 드루젠이 있으니까 안과 정밀 검진을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들으신 분도 안과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뭐 누렁 약간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붉은기 같은 게 좀 있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들이 그 드루젠이 보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부에 있으면 조금 시력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초점이 좀 흔들리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위에 있다면 사실 본인께서 느끼는 증상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성 항반변성은 생기게 되면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고 이 드루젠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노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성 항반변성이 진단이 되면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노력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안경, 뭐 꼭 선글라스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안경의 색깔은 상관이 없지만 자외선을 잘 차단해주는 렌즈를 통해서 자외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안경이 불편하시면 뭐 약간 모자를 좀 쓰고 다니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황반 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루테인 지아잔틴을 복용해 주시면 황반변성이 진행하는 것을 조금 늦추거나 진행할 확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루테인 지아잔틴 특히 홈쇼핑 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강제 식품 많이 드시는데 그게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만약 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사야 될 텐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도 가능하고 쉽게 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드셔서 손해 볼 일은 없죠, 영양제가. 근데 지금은 꼭 돈 들여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건성 항반변성 드루젠이 있는 경우 또는 건성 항반변성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항반 색소의 밀도가 좀 낮아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드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항반변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다가 습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건성으로 쭉 가면서 신경이 점차 얇아지고 위축이 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성 항반변성은 습성처럼 급격한 시력 변화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운데 암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많이 발견이 되고 내가 갑자기 어떤 시력 변화라든지 시야의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으시는 거 좋고 또 그런 건강검진 기회가 없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습성 항반변성은 그야말로 습성, 뭔가 젖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눈 안쪽으로 눈 밖에는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눈 밖에 혈관이 있어서 혈류가 굉장히 많은 혈류가 통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눈에 영향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항상성, 어느 정도의 우리 생물학적인 그런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 있는 혈관들이 눈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왜 들어가냐? 이제 우리가 어떤 건설을 할 때 구조물이 튼튼해야 되는데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물이 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선이 필요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눈에서 눈 안과 밖을 경계해주는 요 막이 약해지는 겁니다. 뭐 정말 듣기 싫은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해지는 장벽이 있는 곳을 틈타서 눈 밖에서 혈관이 치고 들어가는 것을 신생혈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맥락막 쪽에서 망막 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맥락막 신생혈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원래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고 또 이게 혈관이 부풀면서 터지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면 눈 중심부에 이렇게 삼출물들을 내게 되고 또 출혈을 일으켜서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성 항반변성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 먼저 증상을 느끼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습성 항반변성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얼굴을 보게 되면 내가 보려는 그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코 부위가 잘 안 보이게 되고요. 이제 자가 진단하는 키트가 있는데 이 암슬러 격자라고 합니다. 뭐 바둑판 모양처럼 생긴 요만한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안과 의원에 가서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루테인을 사면 루테인 통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한 번씩 해보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뜨고 보면 잘 모르고요. 한쪽을 가리고 한 30cm, 40cm 정도의 이제 그런 암슬러 격자표를 놓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선이 다 똑바로 보이느냐
또 이제 가운데나 암점 같은 게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만약에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이 그림처럼 뭐 검은 부분이 생겨 있거나 하면은 황반 변성 어쨌거나 황반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에는 효과가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 효과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신지 주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망막 색소 변성은 이 황반 변성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망막 색소 변성도 완치가 되기 어려운 병이고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시면서 최대한 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억제해서 눈을 보존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는데 이 망막 색소 변성의 이 병이 있는 중에 황반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반 부종이 생길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황반변성에 쓰는 그런 제제보다는 약간 스테로이드 염증성 제제가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제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마지막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오조덱스라든지 이런 주사를 맞게 되면은 그 황반 부종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망막 색소 변성으로 인한 황반 부종은 오늘 보험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조덱스를 맞게 되더라도 보험이 안 되게 비급여를 맞으셔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외에 황반변성에 쓰게 되는 여러 가지 약제들도 망막 색소 변성에는 보험 적용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사 치료 자체는 비급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망막 색소 변성이 확진이 되고 망막 전이도에서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 주사제 빼고 나머지 검사라든지 약값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산정특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반변성과는 별도로 망막 색소산피 변성도 산정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다니시는 병원에 신청하셔서 조금 더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병원에서 진단 내리고 알아서 서류를 공단에 접수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요. 저희가 진단한 자료를 공단에 보내면서 병원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병원 당일에도 산정특례가 신청이 돼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게 되면 산정특례 신청하게 되면 보통 5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을 때도 계속 이 병이 활성이 있냐에 따라서 재신청을 하게 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만료일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한번 이렇게 우편으로 통지가 오나 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래서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서 써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잘 챙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저희 병원에서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산정특례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정특례 혜택이 언제까지인지도 그 저희 전자 EMR이라고 하는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나오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이어가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거는 의사가 병원에서 해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단이 된다면 꼭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습성 황반변성에서 그럼 검사를 어떤 경우에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아까 혈관이 눈 안쪽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조영술을 해보게 되는데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원래는 검은게 있어야 됩니다. 이분의 초기 사진이고요.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쪽으로 누출이 생기면서 그 우리 팔로 주입했던 형광 조영제가 눈으로 새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결국 튼튼하지 않고 무너져 있다, 장벽이 무너져 있다고 알 수 있고요. 실제 요런데 이 주변부 같은 경우는 그런 병이 안 생겨 있기 때문에 혈관이 아주 나뭇가지 모양처럼 깨끗하게 보이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신생혈관이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요즘엔 빅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말씀드린 OCT를 통해서도 OCT 엔지오라 그래서 혈관을 같이 찍는 기술이 나와 있는데 찍어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이 혈관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황반부에 습성 황반변성, 그 신생혈관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안전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깨끗해야 될 부분에 누렇게 또는 빨갛게 보이는 것이 빨갛게 보이는 게 당연히 출혈이겠죠. 그 누렇게 보이는 거는 물이 새서 삼출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습성 황반변성이고 OCT를 찍었을 때 이렇게 새로운 혈관들이 좀 올라와 있고요. 그 위로
삼출물과 출혈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섹션이 다른 것이 두 개는 같은 곳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 환자들을 봤을 때 아까 정상적인 OCT 사진을 보여드렸었고 원래 이렇게 오목해야 되고 가운데 눈 안과 밖의 경계도 이렇게 납작하게 딱 일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뚫고 올라온 혈관 덩어리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 거고 그 위로 삼출물과 출혈을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이 들어서 좀 몇 개 더 보고 가겠습니다. 눈알, 그쵸, 안구에 직접 주사 바늘을 찌르는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떨립니다. 안구 마취를 하면 정말 약 들어갈 때 뻐근한 느낌 말고는 통증이 아예 없나요? 사실 우리가 뭐 이런데 피부를 봉합을 하게 된다 했을 때 마취 주사를 맞고 좀 있은 다음에 봉합을 하시면 여기에 뭐 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또는 누가 막 건드려서 꼬매는 느낌은 느끼지만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 이 주사 바늘을 찌른다는 자체가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요새 너무나 마취제가 잘 나오고요. 안구 마취를 하게 되면 약 들어갈 때 뻐근한 느낌 또는 약간 뭔가 이렇게 면봉이 닿는 것처럼 닿는 느낌 빼고는 통증 없이 맞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망막 정맥 폐쇄는 완치가 안 되나요? 주사 치료는 보험이 안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 질문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망막 정맥 폐쇄는 그러니까 일단 완치 여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완치는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망막 정맥 폐쇄도 흔히 말하는 눈에 중풍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제 눈에 머리에 뭐 뇌경색, 중풍 이런 게 생겼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뭐 지방 어떤 조각이라든지 혈전 이런 것들이 혈관 안을 지나가다가 혈관을 막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뒤로 우리 피가 잘 못 통하니까 뇌경색이 발생을 하고 뭐 중풍 이런 게 생겨서 그로 인한 어떤 장애가 생기는 건데 망막 정맥 폐쇄는 조금 원인은 다르지만 혈관이 막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망막은 동맥과 정맥이 하나의 어떤 관 안에 들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뭐 혈압이 높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해서 이 동맥이 좀 두꺼워지게 되면 이 정맥을 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정맥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눌린 정맥에 피가 잘 안 통해 생기는 게 망막 정맥 폐쇄고요. 그래서 망막 정맥 폐쇄가 되면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이 혈관을 잘 다시 혈류가 잘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이라든지 안압 조절을 통해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 황반이 좀 부어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황반 부종 치료를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한 번, 두 번 주사 맞고 혈류가 다시 잘 통하면서 주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뭐 완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주기적인 관리 검사는 필요하실 것 같고 아예 병원을 오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완치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더 검사받고 지내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혈류가 계속해서 좀 잘 통하지 않고 황반 부종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또 이로 인한 어떤 뭐 망막 점막이라든지 녹내장도 생겨서 수술까지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망막 정맥 폐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치처럼 지내는 분도 계시고 계속 좀 고생하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사 치료 보험은 이따 뒤에 제가 황반면성 주사 치료 뒤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마카이드, 오조덱스 장단점이 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뒤에 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마카이드랑 오조덱스가 조금 성분이 다릅니다. 마카이드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주사 성분이고 오조덱스는 그 덱사메타손 성분인데 마카이드 현재는 우리나라에 생산 조금의 차질이 있어서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테로이드 주사 중에서 눈에 허용된 건 오조덱스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따 뒤에서 보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항체 주사와의 그 차이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황반면성이 생겼을 때 결국 이렇게 올라온 혈관이 있고 그로 인해 물이 찼을 때 눈에 주사를 하게 되면 이 혈관도 약간 사그라지고요. 혈관도 내려가게 되고 물도 약간 빠지면서 시력도 좋아지고 중심부 암점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반면성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혈관이 뭐 새로운 신생혈관 아니면 혈관이 부풀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출혈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혈관을 신생혈관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생혈관 인자를 대항하는 항신생혈관 항신생 그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를 놓는 게 항체 주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항체 주사제가 황반면성에서는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암과 망막 주사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2000년대에 처음으로는 이제 아바스틴이라는 주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아바스틴은 실제로 눈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고 원래 대장암 치료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황반면성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그 우리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이 분자량이 커서 망막의 그 벽을 통과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눈에 주사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거다라는 어떤 지배적인 이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이 대장암 치료제를 우리 몸에다가 팔에 주사를 했을 때 눈까지 어느 정도 농도가 갈 거니까 그로 인해서 황반면성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도를 할 때에 어떤 한 학자분이 눈에 주사를 해보신 거죠.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이게 잘 통과를 했고 황반면성 효과가 있더라. 사실 여담이지만 지금 요즘 세대에선 그 시대에선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사를 해보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당시에는 그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주사 치료 효과가 있어서 정말 더 활발히 쓰이게 됐었고 그래서 황반면성은 이제 보통 황반면성 정복기라고 하면은 아까 검사 중에 말씀드린 OCT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아바스틴을 비롯한 항체 주사가 시행되게 되면서 황반면성을 정복했다기보다는 드디어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시력 개선을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막는 어떤 기술이 시작이 됐고 하지만 처음에는 이거 주사 간격이 한 4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마다 계속 맞는 경우도 있었고 하다가 결국은 이 약제가 한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0년도에서 한 20년대 올수록 이 주사제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새로 나온 주사제가 무조건 더 세지 않겠냐, 무조건 뭐 효과가 좋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까지 새로 나온 주사제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에 있던 주사제와 더 우월하다는 치료 효과는 사실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비슷한 효과지만 이 주사제의 효과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연구 결과고 사실 주사제의 어떤 작용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주사를 맞는 그 횟수, 한 해 동안 주사를 맞는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결국 더 강력한 주사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효과가 무조건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주사 간격을 넓히는 주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무조건 한 달마다 병원에 가면서 주사를 맞았던 게 두 달에 한 번 가고 3개월, 4개월씩 늦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안정을 찾다 보면은 처음에 두 달만 주사 맞다가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주사 간격이 넓혀진 약간 TN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주사 간격에 대한 치료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주사라는 게 안티비제프라고 해서 하나의 성분을 억제하는 주사제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NG2라고 하는 또 다른 약간 두 가지의 어떤 항체 역할을 하는 주사제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오래 가고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약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바스틴은 출시라기보다는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타과에서 쓰던 약을요. 그다음에 루센티스, 알리아, 비오뷰, 그다음에 뭐 바비스 최근에 NG2까지 포함하는 이런 약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루센티스와 관련된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 약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품명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아바스틴은 이제 베바시즈마브이라는 약제인데 대장암에서 쓰였었고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주사하는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약제고요. 그 다음에 항반면성에서 획기적인 어떤 획을 그었던 게 바로 루센티스, 성분명은 라니비주마브입니다. 그리고 이 루센티스가 4, 5년 쓰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3년 말 정도에 알리아라는 에플리버셉트의 약이 나오게 됐고 사실 이게 나오게 되면서 한 달마다 주사 맞는 게 두 달에 한 번이 될 수 있었던 어떤 획기적인 또 약제의 개발이었고 루센티스와 알리아를 쓰다가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맥락막 신생혈관을 많이 크게 작용을 해서 그동안 반응이 없던 그 황반면성도 치료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비오비였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이제 주사를 맞을 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제 증례 보고 때문에 아주 많이 쓰이지 않았는데 아직도 사용이 되는 약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NG2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의 어떤 항체 역할을 가진 바비스마, 파리시맙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 순서대로 약을 써놨고
이 두 가지만 라니비주맙과 에플리버셉트만 이 성분명을 써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약제들은 다 이 하나의 성분단 하나의 그 상품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 라니비즘이라는 성분 안에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약제의 화학 구조가 딱 있으면은 그것을 약을 뭐 계속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특허만 풀리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티베제프 같은 항체 주사 같은 경우는 세포병도 필요하고 완전히 똑같은 약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통해서 거의 구조와 효과 안정성이 거의 동일한 결국 쌍둥이 같은 약을 낳는 게 바이오시밀러고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이제 식약처라든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만드냐라고 하면은 이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게 되면 기존의 오리지널 약가 대비 약가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렴한 약으로 인해서 좀 더 환자분들께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시장 경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약제가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약제도 약가가 좀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보다 경제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루센티스, 라니비즘압의 바이오시밀러가 나온 게 루센비에스, 아필리브가 현재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는 보험이 안 됐을 때도 15만 원 정도로 이제 비교적 낮은 비용을 맞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플리버셉트 결국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가 아필리브, 아이덴젤트, 비젠프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아필리브나 비젠프리 같은 경우는 현재 비급여 기준으로 한 19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주사를 맞는 데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를 설명드리면 이제 그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루센티스부터 다른 약제들은 그냥 병원이 내가 쓰겠다 하면은 이 주문을 해갖고 환자한테 사용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아바스틴은 조금 허가 초과라 그래서 실제 안과를 위해 개발된 약이 아니지만 이 항반면성이라든지 당뇨 항반부종, 유리체출혈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을 허가해 주지만 허가받은 병원만 써라.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분주를 하게 되고 어떻게 쓰는 것도 다 국가가 지정해 놓은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급여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 가능 질환이 당뇨 항반부종, 유리체출혈, 그다음에 항반변성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망막 정맥 폐쇄라든지 중심 망막 정맥 폐쇄, 부분 망막 정맥 폐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드릴 때 보험 기준이기 때문에 아바스틴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허가 초과 약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 다음에 그 매년 3월 달에 그 전해에 이 병원에서 누구한테 얼만큼 주사를 했다 이거를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런 허가받은 병원에서 주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성분들 중에 아바스틴은 빼고 말씀을 드리면 황반 변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건강보험은 의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사제가 대학병원은 주사제 6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그냥 병원급은 50% 그리고 그 의원은 30%만 본인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약가를 맞을 때에 대학병원 대비 안과의원에서 맞게 되면 절반 가격으로 맞으실 수가 있는데 이 산정특례가 해당되는 이 질환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는 약가의 10%만 본인께서 부담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삼출성 항반면성에 부합하는 진단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비간섭 단층 촬영을 이용한 혈관 촬영 OCT-A 또는 혈관 안저혈관 조영술 FA라든지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 촬영에서 중수이마 주변의 신생혈관이 꼭 진단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의사가 진단했다도 중요하지만 이 진단 자료를 국가에 제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주사 횟수가 루센티스 처음 맞을 때만 해도 한 눈당 5번이네. 그러다가 한 양쪽이 5번이니까 한 명당 10번, 그다음에 14번 이렇게 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에 루센티스가 가격이 한 70만 원, 80만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10번, 14번이 끝나면 비급여가 되니까 와, 이거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셨는데 이게 계속 이제 황반면성의 어떤 필요성, 주사 치료의 필요성이 이제 화두가 올라오다 보니까 현재는 주사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사 약제가 비싸니까 모두한테 이걸 해줄 수는 없죠. 건강보험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이 3번이라는 게 4주 이상의 간격입니다.
4주 이상의 간격으로 3번 주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주사 후 4주 이후에 검사를 했을 때 처음 주사 맞기 전보다 뭐 시력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결과가 호전이 그러니까 좋아져야 그 후에 재발을 했을 때 주사가 계속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 교정 시력 0.15 이상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주 시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주사해도 의미가 없을 건데 계속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취지로 해서 그래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0.15 이상의 시력을 가지신 분들만 산정특례로 우리가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망막에 변성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주사가 좋을까요? 이 망막에 변성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시긴 한데 일반적으로 뭐 망막의 변성 중에서는 뭐 망막 격자 변성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레이저 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 치료 같은 경우 보통은 망막에 혈관이 터져 가지고 유리체 출혈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망막의 어떤 변성 또는 혈관의 이상으로 인해서 황반이 부었을 때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제가 필요한 경우는 주사 치료를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끔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주사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그냥 수술 한번 하고 끝내면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주사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질환들은 수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가 해당되는 그런 질환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주사가 뭐 필요한 경우는 수술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잠깐 보면은요. 황반 변성과 노안 헷갈렸다 한다는데 자가진단 팁이 있나요? 그 황반 변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한쪽 눈씩 가리고 봤을 때 가운데 선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암점이 보이고 하는 게 황반 변성이고요. 결국 이 황반 변성은 눈 안에 카메라에 필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필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손상이 되는 거고 노안은 우리가 멀리를 보고 가까이를 볼 때 이 수정체가 조절하는 렌즈가 조절하는 힘이 있는데 그 조절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같이 안경을 썼던 사람들은 가까운 걸 볼 때 그냥 이렇게 잘 봤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안경을 뭐 올리고 봐야 된다. 아니면 일상적으로 안경 안 쓰시던 분들이 가까운 걸 볼 때 돋보게 쓰게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노안인 건데 노안은 이 거리에 대한 조절이 능력이 떨어지는 게 노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럼 이제 아까 산정특례가 5년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재등록을 언제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재등록이 가능하냐 말씀드리면 재등록 신청일 기준, 그러니까 재등록 신청일이라는 게 보통 만료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료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직접적인 주사 치료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황반 변성의 치료가 계속 필요하냐, 주사가 필요하냐 이런 분들한테만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그럼 만약에 산정특례 진단이 돼서 황반 변성 주사 치료를 잘 받았고 잘 호전이 돼서 한 3, 4년 동안 잘 살았다. 주사 없이. 그리고 만료가 돼서 그냥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황반 변성이 재발이 됐다. 그쪽 눈에. 그럼 어떻게 되냐? 재등록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그 날짜 기준으로 다시 검사를 해서 재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 끝났다고 나는 이제 영원히 아웃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황반 변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 이 주사제 출시 순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순서가 있다 했는데 그럼 무조건 이 뒤에 거 센 거 주사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뭐 약한 루센티스나 아일리아 계열의 주사부터 맞으시다가 효과가 없으면 올라가야지 한 번에 올라가서 주사 치료를 시작하시면 갑자기 이 망막에 카운터펀치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핵폭탄급 치료 그 약을 맞고 확 말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강한 약, 오래간 약을 쓰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환자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어야 이 진료비 약값 주사비용이 10%만 본인 부담이 되는데 환자분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되냐? 아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주사를 시행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3번의 주사를 맞고 내가 효과가 좋게 해야 앞으로 계속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 제가 만약에 1월 1일 날 주사했다. 1월 29일 날 오세요 하면 그날 꼭 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그날 약속이 생겼어. 1월 27일 날 전날 가야겠다. 그러시면 보면 안 됩니다. 4주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라리 예정일 다음에 가시는 게 좋고 또 아까 최대 교정 시력이 0.15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력 검사할 때 어차피 그 흐리는 거 잘 안 보이니까 됐어 잘 안 보여요 할 게 아니라 최대한 읽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또 치료 효과가 판정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시성 황반변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렇게 오래 말씀드린 이유가 주사 치료의 대부분의 경우가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이하게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시성 황반변성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망막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 부분 보면 이제 망막이 많이 색깔이 좀 얇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가 심하신 고도근시에서는 이게 얇아져서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누렇게 된 게 다 변성이 생긴 거고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층이 온전해야 되는데 이 층이 많이 얇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근시성 황반변성이 생긴 경우를 볼 수가 있고 혈관 촬영을 했을 때도 가운데 허옇게 혈관이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고도근시가 많아지고 하면서 근시성 황반변성이 많이 생기는데 근시성 황반변성 예후가 얼마나 안 좋냐면은 처음 방문을 했을 때 0.5 이하인 시력이 한 30% 정도면은요. 이게 결국 1년, 3년, 5년 지나고 최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0.05 이하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지는 비율이 한 9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시성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근시가 생긴 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주기적인 그 진단과 검사 그리고 필요시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험이 어떻게 되냐? 아까 주사 말씀드렸는데 아바스틴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만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오뷰 바비스는 아직까지는 근시성 황반변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센티스 아니비즈막 계열과 에플리버셉트 계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보험 기준에서 당연히 근시성 신생혈관을 확인해야겠죠. 근데 이 기준은 건강보험 기준이라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특례처럼 10%가 아니라 본인 부담은 그 병원에 따라 60%, 50%, 30%가 있지만 이제 건강보험에서 내가 내야 될 돈만 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주사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한 눈에서 진단일로부터 이 혈관 촬영을 해서 근시성 황반변성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그날로부터 12개월간 5번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3회 주사 후 효과가 있어야 이런 거 없고요. 최대 교정 시력 이런 거 현재 특별히 없기 때문에 진단일로부터 5번 1년 동안 맞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 황반부종을 가기 전에요. 질문 몇 가지만 잠깐 보고 갈까요? 망막박리는 이유가 뭔가요? 왼쪽 눈만으로 볼 때 TV 볼 때 사람 코가 더 길게 보여요. 망막박리는 이제 그 망막이라고 하는 게 눈 안쪽을 두르고 얇은 그 벽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벽지의 일부 질문이 더 이어진 건가요, 질문이? 예. 망막박리 이유가 뭔가요? 한쪽 눈으로 볼 때는 사람 코가 더 길어 보이고 손도 굴곡져 보인다라는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망막박리는 어떤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벽지가 당겨지거나 해가지고 그 망막이 그 눈 벽으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벽지가 떨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코가 더 길게 보인다 또는 굴곡져 보인다는 건 아마 망막박리를 앓으신 뒤에 그 후유증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요. 눈 안에 이제 망막박리가 생기면 염증이 좀 생기니까 염증 세포들이 황반부에 모이면서 뭉쳐가지고 굳은 살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막 전막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신경 위에 제 손처럼 굳은 살이 딱 부딪혀가지고 얘를 약간 쪼그라뜨립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경이 휘어지니까 볼 때 크기가 좀 늘어나 보이고 왜냐하면 신경 수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신경 하나하나가 좀 더 익스텐션 늘어나다 보니까 그 크기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겨지니까 신경 휘어지면 직선을 볼 때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고 아마 망막박리로 후에 망막 점막이 생기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필요하시면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 휘어져 보이는 걸 변시증이라고 하는데 변시증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제거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인 경우에는요, 이제 보험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당뇨 황반부종, 당뇨로 인해서 유리체에 출혈이 생겼거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당뇨로 인해서 황반이 부었을 때 주사하는 거를 우리 보험 기준에 삼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뇨 망막병증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만큼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당뇨 관리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식생활도 그렇고 약도 좋은 게 나왔고. 그래서 당뇨병 유병률 자체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늘어나고 있지만 당뇨 망막병증의 합병증 옛날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뇨 황반부종은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우리 혈관에 쉽게 말하면 그 물이 지나가야 되는데 피가 물이잖아요. 근데 지나가야 되는데 설탕물이 지나가는 거죠. 그럼 그냥 끈적끈적해서 이 혈관 안쪽을 다 손상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 또 혈관 자체가 손상이 되면 혈관벽이 손상이 되면서 피가 약간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기게 되는데 혈관 촬영을 했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부분만 찍혔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큰 사진을 통해서 한 번에 광각 형광 안전 촬영이라 그래서 한 번에 찍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혈관 촬영을 했을 때 나뭇가지가 깔끔하게 혈관들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혈관이 잘 안 통하면서 이 뒤에 검은색 부분은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혈관들이 얘를 먹여 살리려고 자라나는 게 바로 신생혈관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허옇게 된 것들이 당뇨로 인해서 생긴 당뇨망막증에서 증식성 당뇨망막증의 신생혈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그 OCT를 찍었을 때 황반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뇨를 조절하셔야 되는 거고 황반 부종이 생겼으면 얘가 이 아래쪽에서 영향을 공급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어 있으면은 그 영향을 잘 공급 못 받아서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부종을 가라앉혀 줘야 되는데 아까 이런 주사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기준이 좀 다른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정특례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기준인데 OCT 검사에서 망막 부종으로 인해 두께가 300마이크로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주사 횟수는 1인당 14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주사제가 비쌀 때는 아일리아 막 80만 원 할 때는 30%를 내게 되면 24만 원을 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많이 싸졌죠. 그래서 또한 바이러 시밀러가 있기 때문에 주사 횟수가 끝나더라도 사실 예전에 보험 되는 거 정도로 비급여를 맞을 수 있는 사실 바이오 시밀러가 그만큼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당뇨가 너무 조절이 안 되면 어차피 당뇨 망막증이 당뇨 조절 안 하는데 왜 주사를 해줘야 되냐고 해서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10 미만이어야만 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를 잠깐 드리면 금전적인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80만 원 아일라 주사를 맞게 되면 본인 부담이 24만 원이었습니다. 30% 의원 기준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아일리아 주사 자체가 뭐 50만 원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15만 원을 내면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아필리브라든지 비젠플 이런 주사제가 거의 19만 원 비급여를 했을 때 보험 되면 당연히 6만 원 부담하시면 되고 그래서 많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당연히 적용 받으셔야 되지만 횟수가 끝났는데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내 눈도 지켜주고 내 지갑도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환입니다. 망막 정맥 폐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망막 정맥 폐쇄를 보시면 여기 약간 출혈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의 일부가 막혔기 때문에 부분 망막 정맥 폐쇄, 분지 망막 정맥 폐쇄라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절반 이상이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이거는 절반 정도 막힌 중심 망막 정맥 폐쇄인데 이 중심 망막 정맥 폐쇄가 되는 경우는 우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절반이 막힌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전체가 막혀버린 중심망막 정맥 폐쇄고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망막 정맥 폐쇄인 경우 이걸로 인해서 황반부가 부었을 때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비오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적응증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는데 OCT 검사에서 두께가 300마이크로 이상 올라가야 되고요. 다나는 예전엔 한쪽에 5회까지밖에 주사가 안 됐었는데 8번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력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쪽 시력이 교정 시력 0.3 이하이거나 아니면 반대쪽 시력이 좋은 경우에는 이 병이 있는 눈의 시력이 교정 시력 0.5 이하인 경우만 주사가 가능합니다. 시력 잘 해야 되고 환자분께서 병원 가서 계속 검사해 봤는데 왜 자꾸 교정 시력을 재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환자분께 보험 적용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보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병이 분지망막 정맥 폐쇄 병이 생기고 한 2, 3개월 지났을 때 시력이 이런 경우 그리고 망막이 부어 있는 경우에만 그때부터 보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황반변성은 산정특례가 되는 거고 근시성 황반변성은 비오비오 바비스만 해당이 되지 않고 한쪽 눈에 5번 가능하다. 당뇨 황반부종은 1인당 단한 5회였고 1인당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1인당 14회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썼습니다. 1인당 14회고 모든 치료가 가능하고 망막 정맥 폐쇄는 비오비를 제외하고는 한쪽 눈에 8번까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말씀드린 모든 것이 성분이 조금 다르지만 항체 주사입니다. 그래서 항혈관 내폐 세포 성장 인자라고 해서 항체 주사인데 아까 그 질문이 나왔던 오저덱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망막 정맥 폐쇄나 당뇨 황반 부종 같은 경우는 이 염증성 변화를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염증을 억제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인 오저덱스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저덱스 주사는 약간 우리가 이렇게 생긴 칩을 통해서 스폰지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약을 천천히 4개월, 6개월 동안 천천히 분배를 하게 됩니다.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 맞는 어떤 그 간격을 좀 오래 가져갈 수가 있고 환자분께서는 자주 주사 맞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할 수 있다. 그리고 염증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포도막염에서나 쓸 수 있는 보험은 안 되지. 보험은 이건 조금 이제 먹는 약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선 뺐고요. 그리고 효과가 좀 빠르고 오래 지속된다. 하지만 드물게 안압이 상승한다든지 백내장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관리해야 된다. 하지만 항체 주사 같은 경우는 초기 투여 주기가 짧으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해서 우리가 치료하면서 또 어떤 분은 항체 주사의 효과가 더 좋은 분도 있고 오저덱스의 효과가 더 좋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비교해서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정리해드린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제가 보고 가겠습니다. 원장님, 그 노인성 항반변성으로 한정특례 등록을 하면 계속 유지가 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재등록 기준은 최근 6개월 안에 적극적인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망막 주사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점점 망막 주사를 맞는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고령화 시대가 더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망막 질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 기준이라든지 산정특례를 잘 인지하시고 병원에서 왜 저 사람은 산정특례 주고 난 안 해주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기 질병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표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1인당 14회인데 단어는 잘못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